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 기한을 넘기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건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영계가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계는 노동계가 월급 병기한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되는데 노동계는 현실에서 PC방과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유급 휴일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시급과 월급 병기 논란으로 최저임금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당분간 논의조차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 메르스로 인해 연기됐었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장애인 기능인들의 꿈의 무대인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프랑스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확정한 37개 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이번 선발전에서 치러지지 않는 보조기기 제작과 오토바이 정비 직종에 대해선 추후 일정을 공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발전이 치러질 경기 장소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본부와 가천대학교 등 총 6곳입니다. 한편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는 지난 1981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해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고용 촉진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수화 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들머리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2년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수화 언어 기본법 등 4개의 수화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는 대통령의 수화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공약 이행을 촉구한 한편 한국수화 언어법 제정 요구서와 서명에 참여한 10,000명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의 공급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는 평균 17만 원 정도지만 국토부가 보급하는 저가형 일반 행복 단말기는 10만 원대 미만으로 보급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 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기업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제도 등도 바뀌게 됩니다. 감기와 같은 급성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6%에서 2014년 42.8%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 DDD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0.3 DDD에 비해 약 1.4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급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정부는 일부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 행사인 만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돼야 할 텐데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점검해봤습니다. 양예슬 아나운서입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오재헌 씨. 광주에 있는 염주 실내 수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지턱이 높아 위험천만합니다. 입구부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장애인 샤워실의 경우에는 다른 샤워실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곳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구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관람석 통로에 위치한 높은 턱. 경기장을 둘러보던 오재헌 씨는 턱을 넘을 때마다 휠체어에서 떨어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차 공간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이동약자들을 배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6면 중 2면이 행사를 위한 텐트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둘러본 염주 수영장뿐만 아니라 유대회 수영 경기가 열리는 신설된 수영장도 편의시설이 부족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바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점검을 장애인들 장애 형태, 내용에 맞추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군데의 수영장을 둘러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이동약자들이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비장애인이 편하다고 하면 장애인은 더불어 편할 수 있는 그런 21개 종목에 170여 국가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행사를 앞둔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예슬 아나운서였습니다. 시장은 지난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6기 1년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직접 발표를 하며 지난 1년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포항의 미래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을 꼼꼼히 살피면서 풍요로운 미래 포항을 설계하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씩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인단체 신입 실무자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2015 장애인단체 실무자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각 분야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1, 2권으로 개편됐으며
매뉴얼은 한국장총 네이버 카페를 통해 보급합니다. 제4회 세계 농아인 농구 선수권 대회 한국 대표팀이 지난 28일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농아인 농구 대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만 타오위안에서 열리며 총 19개국이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부만 출전하며 이스라엘과 터키, 베네수엘라와 함께 D조에 속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주는 보도시설물을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32개 도로 168km이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보도의 점자블록 위치 부적정 및 미설치, 턱 낮춤 부적정 등을 함께 점검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전국 노점상 총연합 용인지역 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6개월간 모은 사랑의 저금통 96개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전달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용인 관내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제 7월이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휴가철인데도 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섬 지역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운임을 이상급 장애인 보호자에게도 50% 확대 할인 계획을 발표하고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 변경 신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객 운송 사업자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철, 철도 등 지하교통과 육상교통 그리고 여객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대해 요금 할인과 세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을 운행하는 해상교통수단의 경우 그동안 장애 본인과 1급 보호자에게만 요금을 할인한 바 있어 이번 해양수산부의 운임 시책 확대 발표는 섬 지역을 여행하고자 했던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이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선박 내의 객실과 화장실 등이 여전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부두 항만시설, 대합시설 및 여객 이용시설, 선박 내의 객실과 화장실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선박 승하차 시 안전요원 배치도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검토 정비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 관광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상교통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엄마가 노래를 부르자 아기가 정확한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칩니다. 아기를 만나러 간 엄마와 아빠는 아기의 모습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겠죠? 엄마와 아기의 환상의 호흡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데요. 아이의 작은 몸짓이 큰 행복을 가져오듯 이 행복한 미래는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